안녕하세요. 벌써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 소개 지난주 생각해 보니까 제 소개도 변변히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1학기 때 물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이번 2학기에도 강의 듣는 분이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일단 1학기 때도 뭐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소개도 변변히 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원래 대학에서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은 식품기술사로서 한 식품기술사가 2005년도에 합격을 하고 그 자격 취득을 해서 기술사로서 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재직을 할 때 뭐 식생활관리라든가 식사요법이라든가 뭐 영양학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강의를 했던 것들이 쭉 기초가 돼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식용과에 학교 계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도 나와서 또 영양사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 분들도 아마 그 영양사로 활동하는 것을 또 어떤 자기의 기대 목표치로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제가 이런 활동을 해보면은 식품영양학과에서 영양사라는 건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사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또 실력도 좋고, 이러한 학생들이 식품산업, 우리가 식품 2008년도에 식품산업진흥법이라는 것이 이명박 정부 때에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식품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식품 산업이라고 봐야지 식품 공장이 대기업이라든가 뭐 중견기업 몇 개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아주 식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는 품질 관리인도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또 물론 영양사들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거기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집단급식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품질 관리를 한다든가 식품 또 어떤 그 실험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자가 품질 검사를 외부에 맡기더라도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실험실 운영이 되는 그런 기업과 같은 경우를 또 뭐 취업을 한다든가, 또 지금 여러분들 다 잘 아는 해썹이라는 이런 그죠 어 그러니까 식품안전관리 인증에 대한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대부분의 올해 2020년 12월 1일까지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4단계 의무 적용 품목까지 해썹 인증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해썹 인증을 받으면 또 식품을 전공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인력들을 사실 식품공학이라든가 식품생물공학이라든가 또 식품영양학과라든가 뭐 이런 식품가공학과라든가 이런 식품 관련된 학과의 학생들이 그런 품질 관리를 해준다든가 하면은 상당히 우리 전체적인 어떤 식품 산업의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아주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식생활 관리를 듣는 학생들이 2학년도 있을 테고 4학년까지 있겠지만, 영양사 시험뿐만이 아니라 식품 공장에 나는 어떤 그 해썹을 하는 어떤 책임자로서 물론 까다롭고 어렵고 뭐 공부해야 될 부분들도 많지만, 그러므로 해서 이 식품이 단단하게, 식품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이 단단하게 쌓여져 있는 식품 영양학과 출신들이라면은 아주 잘 어떤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기 미래가 나오니까 얘기하는데 미래를 잘 설계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러 제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교수를 했던 교직에서 부교수로 퇴직을 했는데, 교수로서 대학에 몸을 담고 있던 그런 시간들보다도 오히려 기술사로서 활동했는 시간이 이제 더 넘어서 버려서 하다 보면은 여러 매력들이 있고, 또 제가 또 고문이라든가 이렇게 식품회사 관련해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면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을 보면 참 반갑기도 하고, 또 잘 일들을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로에 있어서 고민을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진로를 꼭 식품 이렇게 영양사, 물론 영양사나 위생사 중요하겠지만 또 품질 관리라든가 식품회사에 근무하는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둔다면은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챕터 2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의 제 소개는 뭐 간단하게 그래 끝났지만 나중에라도 뭐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을 볼 수가 있다면은 그때 다시 또 진료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죠? 그죠? 자, 2장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식생활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의 식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배만 채우는 그러한 것이 되었을 테고, 현재는 지금 어떤 뭐 건강지향, 웰빙 또 아니면은 어떤 그 식품 자체의 그 기능적인 소재를 가지고 또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미래는 또 어떠한 자, 여기 보면은 미래 사회 환경과 식생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거 전통을 개성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아주 약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가공하는 시판 어떤 뭐 양념이라든가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고추장, 간장, 뭐 된장, 그 외에 그저 그러한 어떤 거 시즈닝, 양념류와 같은 것도 아니면은 장류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집에서 만들지 않고 시판되어진 걸 사용하더라. 그리고 가정에서 각자 좋아하는 완전 조리식품을 개봉해서 먹는다.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는다. 또 외래의 식문화만을 선호한다. 이러다 보니까 세대를 거치면서 전해져오던 그 집만의 손맛이 사라지고 가정에서의 서로 다른 식문화가 각각의 어떤 그 가정마다의 다른 식문화가 쇠퇴해 갈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상도의 어떤 뭐 김치 맛이나 전라도의 김치 맛이나 서울의 충청도의 강원도의 각각 어떤 뭐 양념류도 틀릴 장도 틀릴 것이고 그 뭐 김치 맛도 틀릴 것이고 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쇠퇴해갈 것이라는 그 예측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결국 그 개성할 전통 식생활도 없어져서 획일화된 식문화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는 이러한 어떤 그 위기감을 지금은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연 친화적 가치관과 식생활. 지금 패스트푸드 식품을 바른지 미국에서는 오히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 주범으로 패스트푸드 식품을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라면은 대량 생산을 하고 할 수 있고 규격화되어 있고 산업화되어 있고 기계화되어 있고 예를 든다면은 뭐 햄버거 가게에 가면은 포테이토 감자 튀김과 같은 것들을 대량 생산하고 규격화하고 산업하고 기계화했죠. 그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자연 친화적이고 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 높아지면서 슬로우 푸드 운동이라든가 로컬 푸드 운동, 그 다음에 로하스 운동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 얘기입니다. 이 슬로우 푸드라는 것은 그 뒷페이지도 그 패스트푸드에 대항해서 어떤 그 지역 특성과 수공업적 생산, 유통, 전통적인 맛과 문화를 살린 음식과 식생활 양식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국제 규모의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고 향후 더욱 확산될 전망이 되는데 이 슬로우 푸드는 로마의 휴일을 사진을 찍은 그 트레비 분수 앞에 이태리에 그 앞에 그 맥도날드 가게가 생기게 됩니다. 1988년인가 그렇게 생기니까 그 이태리에서 이런 그 맥도날드까지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다른 우리가 먹는 식품에까지 이 천천히 익는 어떤 그 미약, 숙성되는 미약 식품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 위기감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 슬로푸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슬로푸드 마을, 뭐 슬로우 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런 국제 기구에서 제가 제일 뒷페이지에 실제적으로는 조금 찾아가 적어놨는데 이러한 것들이 인정을 받아야지만 슬로푸드 마을이라는 그 어떤 인정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한 5년 전인가요? 4년 전에 남양주에 그 이제 슬로푸드 운동 그 세계적인 대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개최한 적이 있는데 이처럼 그죠? 이런 그 슬로푸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패스트푸드의 어떤 대항에서 미래에는 이렇게 천천히 익히는 그런 식품들이 오히려 인간의 어떤 그 전통적인 맛도 중요하고 우리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다 해서 슬로푸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는 또 농산물의 산지의 식탁까지 거리에 착안한 거. 이거는 결국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저탄소 운동, 녹색 소비 운동. 즉, 만약에 그 산지에서 식탁까지 이동 거리가 멀면은 여기에서 가지고 오는 어떤 이동 거리 동안에 휘발유 자동차를 이용한다다 하면은 그 자동차가 내는 뭐 메탄가스라든가 CO2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연환경을 파괴시킨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은 로컬 푸드를 이용해라. 또 제 지역에 있는 뭐 일본의 그 지산지소 운동과 비슷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 로컬 푸드는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식품의 안정성을 높이고 또 수송에 따른 환경오염을 경감시키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 가치관과 더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의 식생활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로하스는 건강이나 환경, 사회정의, 자기발전과 지속적인 삶의 가치를 둔다. 이렇게 해서 웰빙적인 생활과 공통점이 많지만 단순히 웰빙을 추구하는 보보스족이라 하면은 부르조아 물리적 진리와 보헤미안의 심리적 어떤 정신적인 풍요를 동시에 누리는 미국의 새로운 상류 계층이래요. 그래서 1990년대 젊은 부자를 상징하는 그런 용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하스 소비자는 보다 강도 높은 환경 친화적이고 생태학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소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로하스 소비자의 특징은 친환경 제품을 선택을 하고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재생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를 한다든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제품을 구입하는 데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로하스는 주변의 친환경 제품의 기대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구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구매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그 사회를 생각하는 의식이 있는 삶을 영위한다. 뭐 지속 가능한 농법으로 생산된 제품을 선호한다. 이렇게가 혹시 여러분들 교재를 갖고 있다면은 책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좀 잘못됐는데 50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50페이지인가요? 34페이지. 일단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여기 아마도 여러분들 그대로 로컬 푸드는 34고 로아스는 36페이지에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수나 뭐 건강지향적인 가치관과 식생활로 이렇게 또 미래의 어떤 그 사회 환경과 식생활이 바뀌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령화가 되어 더욱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수 없으면 100살을 살 것이다 이러는데 거의 뭐 주변에도 보면은 92, 94, 95 그런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식단이라든가 건강에 도움되는 어떤 기능식이라든가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식품을 출연하는 일들이 굉장히 이제 또 활발하게 되고 삼성 같은 데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지난번 박원순 씨 돌아가셨지만 그 양반이 이제 노인들을 위한 어떤 식단을 작성하기 위한 특별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선거 공약을 그대로 실행하자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로푸드, 로컬푸드, 로하스적인 삶도 장수한다든가 건강지향적인 가치관과도 이제 연관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성지향적인 가치관과 식생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가공식품을 많이 먹다 보면 거의 획일화된 어떤 그러한 것들이 되어 이렇게 걸 먹게 되고 또 외식을 또 많이 하다 보면은 가정 내의 식생활이 되게 약화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이 만드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식습관, 식생활
그러한 전성들이 좀 어렵게 되겠죠. 그죠? 어렵게 되는 그러한 것들에서 이제 대량 생산과 모호해진 지역적 특성으로 형성된 획일적인 식문화와 신속함, 편리함 뒤에 자리하는 동일한 식품들에 대한 저항감으로 개성 있는 식품들을 이제 향후 추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인 지향적인 가치관과 식생활. 여기 있네요. 그래서 가공식품과 외식 전가래가 가정 내에서 식생활 기능이 약화되고 또 각자가 먹고 싶은 대로 원하는 시간에 먹다 보면은 개개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1인 단위라는 어떤 거 혼밥, 뭐 혼식이라는 레시피 말이나 메뉴, 외식 메뉴의 영양적인 개선 등이 또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다 보면은 간편지향적인 가치관과 식생활, 그래서 식생활의 획일화와 맛의 획일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바쁜 일상생활로 가공식품이라든가 인스턴트 식품 등의 간편식을 이용을 하게 되고 전 세계 모든 식재료가 구입이 용이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서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라는 그죠 이런 그 바로 즉석 조리 식품들 아니면 그냥 데우기만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이게 바로 이러한 그죠 것들을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식생활의 지역성과 식문화의 특색이 사라져서 식생활의 해결화 맛의 해결화를 가져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가정에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식사 준비 형태가 소그룹 또는 집단 단위의 공동 식사 형태가 다소 변형될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가 이런 맛이 획일화되고 식생활이 획일화되고 주식 대용 식품이 증가되더라. 주식을 타식품으로 대체를 하더라. 한국인의 주식은 대체로 새끼 밥인데 비해서 간편성 때문에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더라. 대용식품의 종류는 옛날에는 주로 이러한 탄수화물 제품이었는데 지금은 국수, 라면, 빵, 우유, 햄버거 이런 것이 되겠고 대용식의 이용 비율이 경제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높아서 이용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지향적 가치관과 식생활. 부유청은 식품이나 음식에서도 고급 지향적인 추세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이 기업들이 이러한 부유청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고급 지향적인 소비자 공략을 위해서 세상의 식재료를 사용하고 각종 가공식품이나 간편식, 반조리식품, 완전조리식품, 외식 메뉴 등을 고급으로 만들어서 부유청에다가 공급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자녀 수가 감소됨으로 해서 뭐 이런 유기농 식품을 사용하는 등 고급화에 큰 영향을 주고 최근에는 HMR도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도 고급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의 어떤 사회 환경과 식생활은 먼저 건강을 우선시하는 식생활, 그 다음 자원과 환경을 소중히 하는 식생활, 저탄소 운동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건강을 우선시한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뭐 가공식품을 좀 덜 먹고 또 뭐 건강을 위한 로우 머티리얼 그러니까 어떤 그 선도가 높고 또 그냥 가공 단계가 좀 줄어드는 그죠 그야말로 RAW 로우 머티리얼 거친 어떤 음식들 먹게 되겠고 조리를 즐기고 가족애를 교류하는 식생활 예전의 식생활을 좀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 음식을 활용하고 개성하는 식생활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래 환경에서는 바람직한 식생활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바람직한 식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건강을 우선시하는 식생활로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뭐 3대 영양소다, 5대 영양소, 3대 영양소 같은 경우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어떤 그 열량 기준이랄까, 그 다음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조절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균형 잡히게 해줘야 되겠고 예전에는 물론 탄수화물이 거의 뭐 82%, 85%까지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건강 유지와 정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 적절한 휴식 등 세 가지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절한 어떤 영양 섭취는 평균 수명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열량을 적절히 섭취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해라. 운동이 부족하면은 이제 비만해진다든가 따라서 매일 땀 흘리는 운동을 하고
뭐 절식, 식사, 절식이라는 규칙적인 리듬을 확립을 해라. 즉 조금 이제 배가 고플 때도 있고 또 뭐 먹음을 해서 배가 차는 만복이 되고 또다시 공복이 오고 이런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포화지방산이 과잉 섭취를 피하고 불포화지방산의 섭취를 늘려주라. 올리브유와 같은 것들은 다른 식물성 기름보다 불포화지방산이 훨씬 많다. 뿐만 아니라 뭐 우리 이 올리브유에 버금가는 우리나라의 들기름이라든가 참기름과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도 풍부하겠고, 그 다음에 식이성 섬유소가 많아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먹도록 해라. 즉 설탕과 가루로 된 전분 가공식품이나 이러한 것들보다는 전곡류, 그리고 껍질 안 벗기고 거친 음식, 이러한 것을 섭취할 때보다 혈당이 더 급상승이 된다는 얘기. 왜냐하면 정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된다. 인슐린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들 먹으면은 일단 혈당이 먼저 싹 올라가면은 인슐린 혈당치를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췌장의 랑게르한스슨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나오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자꾸 유발하다 보면 결국은 다른 글루카곤이라는 것들도 나오게 되고 해서 이러한 그 베타셈의 고장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지방 합성과 저장률을 높여서 비만을 처리한다. 인슐린이 체지방 합성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혈당에 있는 당을 가져와서 지방을 합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비만 처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칼슘을 충분히 섭취를 해라. 그 다음 칼슘 부족 원인으로는 골다공증은 수명이 짧았던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으나 수명이 연장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꼭 유의를 해라. 그리고 뭐 칼슘 부족은 꼭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라든가 뭐 치즈라든가 뭐그 배채 먹는 뭐 이런 식품, 뭐 멸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칼슘 흡수를 도와줄 수 있는 적당한 운동이라든가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어떤 그 햇빛을 본다든가 적당한 충격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칼슘들이 뼈에 이행되어서 뼈가 튼튼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나트륨의 섭취량은 줄여라 해서, 나트륨은 식물성보다는 동물성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고, 간장, 된장, 고추장 기본 조미료는 주성분으로 각가지 음식에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많이 넣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가공식품 대신에 자연식품을 권장한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바람직한 식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라 그냥 읽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한 것으로서 이제 또 자연식품을 섭취를 권장하라. 가능하면 거친 음식, 자연식품을 섭취하라는 얘기인데,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자연식품으로 회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공을 하고 거칠지 않고 단맛이 좋고 섬유소가 적고 이러한 것들을 먹으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병폐 현상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다시 이제 이렇게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자연의 시간에 맞춰서 정성을 기운 재료들로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음식을 즐기고 삶에 대한 여유를 찾고자 하는 그런 것을 권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식생활이라고 본다면 이것이 바로 앞서서 제시한 슬로우푸드 운동이다. 이 슬로우푸드 운동에 대한 것들이 제가 하나 적어놨어요. 슬로우푸드 운동이 발생하기 전에는 80년대 중반입니다. 80년대 중반에 로마 명소로 로마의 그 트레비 분수 앞에 있는 트레비 분수가 있는 그 에스파냐 광장에 맥도날드가 문을 열었어요. 뭐 여기서 제공하는 패스트푸드가 이탈리아의 식생활 문화를 망친다는 위기를 낳게 되자 이때부터 슬로푸드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6년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의 브라마을이라는 곳에서 슬로푸드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보라라는 식생활 문화 잡지 편집자였던 이제 칼로 페트리니가 이탈리아 아르치 문화협회라는 단체의 한 부분으로 아르치라는
그 문화협회에서 고라라는 어떤 그 편집자라는 미국 음식의 모임을 시작한 것이 이때가 이제 처음 시작이라는. 그래서 아르치 자체는 이 문화협회는 120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풀뿌리 이탈리아 문화의 부흥운동 조직입니다. 토착 문화와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슬로푸드 인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슬로푸드 운동은 안티 맥도날드 운동이라고도 불리워지고 비만이나 당뇨 등을 일으키는 패스트푸드의 반기를 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맥도날드 같은 거를 이제 먹어봐서 알겠지만 실제 미국 가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으면 훨씬 더 짭니다. 짜고 또 패티 같은 거 거기 들어가는 야채 같은 건 아주 조금 들어있지만도 이러한 것들이 얼른 먹기는 좋지만 빨리 먹게 되고, 그죠? 또 탄산음료 같이 들어 먹다 보면은 비만이나 당뇨와 같은 것들을 같이 수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 반기를 들어서 정성이 담긴 전통 음식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되찾자는 그런 취지로서 이 슬로우 푸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슬로우 시티라는 것은 국제 슬로시티 연맹의 승인을 얻어야지만 슬로시티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이제 슬로푸드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는 상태죠. 그죠? 여기까지 첫째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